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뭐 160도 이상 올라갔는데 사람이 이걸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 그냥 계속 떼다 보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디지털 온도계는 999도까지 나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, 단위는 0.1도 단위로 나옵니다. 1도 단위가 아니고 0.1도, 1도의 10분의 1이요. 0.1도 단위로 나오고, 그리고 보시면은 온도계 자체가 원래 비를 맞으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연도로 챙을 만들어 줬고, 그리고 이제 별도로 여기서 또 전기를 따로 이제 잠깐 쓰실 때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이제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끔 콘센트까지 안에 이제 내장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온도 센서는 이게 지금 선이 그 스텐 와이어로 겉에 외에 피복이 지금 감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일반 그냥 피복만 돼 있는 거는 좀 내구성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, 그리고 온도 센서는 지금 실내에 지금 그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예, 여기 보시면 저 꼭대기에 이제 온도 센서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. 예, 온도 저 센서가 이제 감지를 해서 이제 온도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죠. 네, 여기 이 뒷부분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연통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고, 그리고 그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구에서 불을 떼면은 그게 바로 연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, 화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부 연통이 위로 세워져 있어 갖고 불을 뗀 게 연통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위로 내부 연통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나온 게 바로 이 연통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200mm 연통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250mm 연통으로 더 증대돼서 나갈 거고요. 그리고 여기 건조기 보시면은 밑에 하단은 1.2mm 아연도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는 화구가 있는 부분이라 그라솔도 이 밑에 부분까지 맞게 되면은 그 못 견디거나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1.2T 아연도판으로 전체니까, 이 아연도판이 지금 벽체만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체 부분 전면도 다 아연도판입니다. 지금 전체가 다. 이게 지금 사이즈가 깊이가 2.3m에 그리고 그 가로가 8m입니다. 근데 이 바닥 전체가 다 아연도로 지금 막혀 있고요. 그리고 이 벽체 전체가 다 아연도로 막혀 있고요. 그리고 그 상부면도 아까 보시다시피 안전을 위해서 그 아연도 격판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건조기 한 대에 들어가는 아연도 소재만 해도 그 1.2m 짜리에 길이 3m 짜리 아연도가 23장이 들어갑니다. 그게 그래야 이 한 대가 만들어집니다. 그 많은 양이 들어가야. 그리고 여기 요 바닥에서 요 지금 판넬 밑선까지 높이는 대략 70cm 정도 나오는데,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이 판넬이 견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철판 소재 위주로만 외부 마감을 하게 되면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열 손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. 그래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2m 뒷부분은 2m 전체를 다 그 마감 소재로 썼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마감 소재들 자체도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이런 밑에 부분은 그 특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타바반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감 소재 유발을 CS 유발을 그냥 썼고요. 그리고 중요하게 힘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다 보시다시피 아연도로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. 그 아연도로 그 샤링 절곡을 해가지고 그 일단은 녹도 나지 않아야 되고 내구성도 좋고 또 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, 물론 이 속에 전체적인 뼈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 각 파이프가 그 사이즈가 100에 50과 50에 50,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, 이 한 대의 건조기를 만들기 위해서 건조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6m짜리 각 파이프가 80번 정도 들어갑니다. 80번. 예. 그래서 건조기 한 대 제작하는데 그 필요한 시간은 저희가 20일 걸리거든요. 20일. 이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0일 걸립니다. 그리고 요 뒤에 부분도 보시면은 이 뼈대들이 제 전면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그 트러스 방식으로 다 지그재그로 그 파이프들을 다 대줬습니다. 여기 밑에 하단도 그렇고요. 하단 전체 다 그렇고 그 뒷면 그리고 양 사이드, 예, 이거를 대줘야 이게 길이가 8m씩 되다 보니까 지게차로 이제 상하차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고정해 놓고 이제 사용을 할 때도 이걸 대주지 않게 되면은
뒤틀림이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강을 해줬고요. 그리고 요번 기계서부터는 수평을 맞추기 좋게 여기 보시면은 조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조절자가. 이게 나사산 굵기가 20mm 짜리입니다. 20mm. 16mm 같은 경우는 이게 하중이 있기 때문에 못 견디기 때문에 20mm 짜리를 사용해서 지금 조절자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평도 이제 잡기가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보다 더 그리고 장작 건조의 중요성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어 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장작 도끼가 아무리 좋아서 뭐 생산을 많이 한다 해도 저도 장작 공장을 제가 7년을 직접 운영을 하고 지금도 이제 캠핑용 장작 같은 건 지금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. 소매만 하는데 제가 장작 공장을 한 이유는 유압도끼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또 이 건조기라든지 뭐 포장에 관련된 거, 운송에 관련된 장작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장작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제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제가 장작 공장을 했었던 거고, 그리고 그 장작 공장 하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장작 건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. 근데 그 장작이 사실 뭐 모양 이쁘게 뻐개고 양을 많이 준다 해도 건조가 안 되면 사실 출고가 안 됩니다. 특히 캠핑용 장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. 지금 공장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통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작 공장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1년에 상담 전화를 보통 3,000건 정도를 받거든요.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. 뭐 비닐하우스에다가 널면은 막 2-3달만 널면 아주 장작 잘 마르고 다들 좋아한다고. 비닐하우스에 캠핑용 장작을 널어도요 2-3개월에 절대 수분 할 수 있을 만큼 절대 안 빠집니다. 이건 제가 경험을 했고, 그리고 저는 10kg짜리 양파망에 생 장작을 담아가지고 매일같이 저울질도 해보고 수분 체크기로 계속 체크도 해본 사람입니다. 절대 출고될 수 없는 수분 함수량입니다. 정상적으로 그나마 수분을 빼서 15%대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캠핑용 장작을 다 패놓은 상태에서 8개월을 말려야 됩니다. 8개월. 예. 8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완제품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출고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출고를 못하고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비용이 묶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작 건조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출고하게 되면 하루에 5-6시간씩 불을 뗀다 치면은 이틀이면 출고 가능하고요. 만약에 온도를 좀 더 낮춰서 3일을 건조하면은 15% 이하로 무조건 빠집니다. 15% 이하로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고가 되고 8개월 말릴 거를 3일 만에 건조가 돼서 출고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그동안에 일했던 거에 대한 거를 8개월 동안 그 장작으로 돈이 묶이는 거를 갖다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작 건조기 그래서 중요해요. 그러니까 뭐 장작이 좀 약간 못생기고 뭐 양이 좀 부족한다 싶어도 장작이 너무 잘 말라가지고 불이 진짜 잘 붙으면요 그 장작을 소비자분들은 최고로 칩니다. 근데 모양도 이쁘고 양도 약간 여유있게 주면서 건조까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. 그 소비자분들이 그런 장작을 뭐 외면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장작 건조기는 유압 도끼 못지않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장작 건조기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장작 건조기가 없으면은, 그리고 또 이게 또 단점이 자연 건조를 시키면은 물론 수분 함수량은 15% 이하까지 예를 들어 뺐다 손 치더라도 그 장작은 장기간 보관을 못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장작 속에 벌러지가 들어있는 게 죽질 않거든요. 그 벌러지들이 계속 나무를 파먹습니다. 그러면 출고가 안 돼요. 그걸 팔 수가 없어요. 벌러지가 끼어있는 장작은 절대 못 팝니다. 팔 수가 없어요. 계속 그 밀가루 같이 먼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조기에 100도 이상의 온도에 들어갔다 나온 그 장작은요
벌러지 외에도 또 그 약간 습한데 그 보관을 하더라도 곰팡이균이 빨리 안 씁니다. 왜냐하면 100도 이상의 오랜 시간의 그 건조 기간 동안에 그 멸균이 됩니다. 멸균이. 곰팡이균이 죽는다는 거예요. 그 곰팡이균이 없기 때문에 자연 건조시킨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서도 더 오랜 기간 동안 곰팡이 쓸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거예요. 이게 물론 이제 장작을 그 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다 팔리면 괜찮은데 사실 그 시즌이 가을철이거든요. 가을 9, 10, 11월이 급성수기이기 때문에 요 시즌에 나갈 물량을 봄부터 계속 패서 말리고 포장해 놓는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바로 만든 거를 다 출고가 되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곰팡이가 쓸고 또 벌러지가 먹는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그러면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건조기가 필요하고 건조기도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는 건조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. 100도 이상 올라가면 멸균되고 벌러지는 무조건 100% 죽죠. 100도, 120도 정도만 돼도 벌러지 같은 거, 그 군뱅이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만 그 안에 있으면요.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부서져 버립니다. 1시간만 있어도요. 그러니까 벌러지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. 그러한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장작 건조기이기 때문에 장작 건조기는 진짜 그 유압도끼와 대등하게 꼭 필요한 기구라고 꼭 보셔야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. 그 외에 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장사유압 장작도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